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력으로 2024년 8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8일입니다.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정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 불은 기운으로 보면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 따뜻한 온기가 아니고요. 뜨거운 열기, 나무를 태우고 물을 증발시키고 천하를 갖다가 뜨거운 사막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태양 온도가 뭐 수천도, 뭐 수만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관장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 있겠습니까?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천간으로는 병화, 정화가 여름이다, 계절은 여름이라고 하면 지지에서는 4, 5, 미월이 여름이 되죠. 방향은 남쪽 방향, 남방이 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색깔은 적색이죠. 불의 색깔은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 또한 주작이라고 하는 붉은 봉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는데, 자, 불이 주관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 때도 설명했지만 예를 주관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빛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이고, 밝음이 있으면 내가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깍듯하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날에서는 서로 뭐 볼에다가 뽀뽀도 합니다. 그건 다 뭐죠? 서로 간에 예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는 밝을 때 표현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한다. 참고로 이는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화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명리학을 볼 때는 너무 깊이 아는 거 뭐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명리 사주 판단할 정도의 깊이만 있으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명리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폭넓게 아는 연후에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양이냐 음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있죠. 병화는 양화가 되면서, 어저께 병화할 때 이제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정화를 공부하니까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빛의 개념과 열기, 뜨거운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이 병화 또는 일간이 이렇게 정화일 때는 화의 일간은 빛으로 보고 나머지와는 열기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볼 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병화가 태양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촛불 같은 개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화 배울 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것이 뭐야? 모닥불의 비유를 많이 하죠. 또는 전기, 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병화의 특징은 이렇게 양화로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음화로서 등촉지화 또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또는 별빛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로도 비유해 볼 수가 있죠. 자연적인 불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작이 필요하겠고, 전기불은 반드시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리 전구가 수백 개 있어도 못 킵니다. 그 다음에 장작이 없이 불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발하지만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화는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하다. 또는 지지로 인목이라고도 보죠. 대표적으로 천간을 위주로 보니까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을목이 있으면은 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것 같지만 을목은 승목이죠. 그리고 을목을 설명할 때 제가 화초라든가 잡초 같은 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뜯었다가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뭐죠? 볏짚 삼겹살? 볏짚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 볏짚을 태우면은 순간 열은 금방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볏짚을 태우면 금방 불이 꺼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으면은 가추가동이라고 했어요.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정화는 제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꼭 대동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그리고 간목 인성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가르쳐주고 헌신봉사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종교인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역술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목민간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또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직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특성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밝게 해주고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병정화 일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헌신 봉사하는 쪽, 이런 쪽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살여탈권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사리사욕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일을 생살여탈권이 의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검사, 변호사,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정해야지만 만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도 마찬가지로 불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정화도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기불을 켜놨는데 그냥 켜놓은 것보다는 갓 같은 걸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달이 떠 있는데, 하늘에 달이라든가 별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이 휘영축 떠 있는데 바다가 있으면 그 빛을 갖다 보강하는 것이 하게 되면 더 아름답죠. 병화를 바다가 보강하나 달빛을 바다가 보강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정화 일간은 항상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이고, 정화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병화는 목이 왕해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은 정화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라고도 하죠.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꺼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자,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을 너무 많이 위에다 쌓아놨어요. 그럼 불이 꺼집니다. 잘못되면. 자, 전기불 우리가 가정에서 220V를 쓰죠. 220V. 근데 집안으로 1000V가 들어왔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전기 제품들 다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압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에는 고압 1000V 이상 고압이 흘러가지만 변압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220V의 안정적인 그것이 들어오죠. 이거 만약에 변압기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이 되는 거고, 변압기가 그걸 갖다 조절시켜주는 경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정화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이 월지에는 계절의 개념, 즉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왕세와 한열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는 10년, 20년, 100년을 공부해도 헛공부하는 것이다. 맨날 신살, 공망, 삼재, 딥답하봤자 이 왕세 한열의 중화를 모르면 사주는 못 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은 입추와 처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입추가 중요한 겁니다. 입추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죠. 미월에서 미월을 살다가 입추가 딱 되는 순간 미월에서 지금의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올 때는 단순히 월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또 입추, 입동, 입하, 입춘 이런 것이 중요한 개념을 갖는다 해서 신월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뭐가 왕하다? 금이 세력을 얻게 된다.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어느 때냐면 신유월이고, 술월은 같은 서방이기 때문에 신유술 통틀어서 금이 왕하다라고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술월은 진술 축미월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그래요. 4개월 끝개자 4개월에서 이건 토왕절이 됩니다. 하지만 술월에 신금, 유금 또는 금이 많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금이 세력을 크게 얻겠고, 금이 왕해질수록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목은 약해질 것이고, 화토는 여기가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유월의 사지가 됐기 때문에 화토는 세력을 잃게 된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는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수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령만 갖고도 이렇게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자, 금왕절은 신유월은 숙살지기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죠. 숙살기가 왕하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서늘하다는 얘기죠. 금의 기운이 원래 그런 계절. 그래서 신유월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병화로 조후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금의 기운이 숙살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태어난 일간 정화입니다. 어저께는 병화였고요. 정화인데, 같은 화이라 하더라도 병화는 그래도 양화, 남성스러운 불이고,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불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금이 왕한 사주가 되죠. 좀 격국할 때도 설명드리시면, 그래서 죄다시 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약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인성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일단 생조해 놔야지만 금이 왕하든 수가 왕하든 그 이후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신월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약한데 목이 없다,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 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다시 약한 사주가 그냥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다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오래 가지 못해서 어떻다 불이 꺼질까요? 불이 계속 탈까요? 불이 꺼지게 되죠. 소년에 좌절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한데 이렇게 개수 천간, 임수 천간 투출하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 명리에서 잔질 지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잔질이 많거나 표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월의 정화가 태어날 때 일단은 중요한 것,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목 같은 걸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지로 인사, 오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이 많아지게 되면 제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과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도 간목은 필요하되, 수가 많아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다. 그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것을 용신을 추용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간목을 얻거나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일간이 약하여 그 다음에 대운도 예를 들어서 순행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신월의 정화는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생극제와 또는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틀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역시나 격국과 용신 또한 일간과 월령을 토대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은 양금입니다. 그래서 음화가 양화를 받쳐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화가 금을 보게 되면 금을 극하라고 하죠. 화극금의 관계. 일간인 내가 금을 극하는 것이 정화인 내가 금을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죠. 이거 극아자라고 했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성은 나를 관리하고 부어 통제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나를 그야말로 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아극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로도 보고요. 인기로도 보고 인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기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공직자에서도 임명직 공직자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는 사람이 투표를 해서 뽑게 되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사람이 바로 이 선출직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좋겠죠.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또는 지방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자체 단체장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재성이 어느 정도 있은 연후에 그 관성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정계 입문하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 성실성도 재성으로 보고 유흥오락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고 좀 안 좋게 보면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 재물이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처가 되죠. 현처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재성이 잘못됐다 근면성실한 것이 아니라 매우 어떻다 게으른 사람이 될 수 있겠고 유흥오락 주색잡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면 패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재성이 처에 해당이 되는데 이 재성이 잘못되면 악처를 만날 수도 있다. 근데 그 악처를 물론 그 여자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악처를 본인이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해야지만 저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보다 바를 정자에 재물제자 바른 재물을 뜻하는 거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재물을 말하죠.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재물이라고 하면 편제 같은 경우는 일확천금 같은 그런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건 뭐예요? 월급 이자 같은 거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 로또라든가 예상치 못한 어떤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로 봤을 때 정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단 신월은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왕절. 단 화는 신월에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일간 화는 약합니다. 신약. 한데 재성은 왕하죠.
신약, 제왕한 구조 또는 이걸 제다신약이다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제다신약. 그래서 신월에 정화가 태어나거나 어저께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도 일단은 일간이 약한데 재상이 왕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인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고 비경급제로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인성이 좀 더 좋은 경우가 있겠고 비겁이 좀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령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장간 공부하실 때 처음에 있는 거 이거 촉이라고 합니다. 촉이라고도 하고요. 역이라고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중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은 본기라고도 하고 정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정기가 우선이죠. 원래 신금의 본기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중기도 나름대로 장생된 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이렇게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뭐다?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화, 임수 보면 음화가 양수를 받죠.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거니까 음대양 정관 격이 될 수도 있다. 단 정관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관도 그렇고 재성도 그렇고 일간이 저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좋은 것이지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재관이 왕하게 되면 오히려 약한 일간이 재관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걸 상관적으로 보느냐?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전문 용어로 그냥 쌩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정화는 정제격 또는 정관격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가 없겠다.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약한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 있으면 좋을 겁니다. 인성이 있으면 특히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정화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모친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뭐 도움이 됐던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정화는 이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원래 정화는 가추가동이라고 했습니다.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습니다. 자, 정화가 목화가 있으면 왕하죠. 그래서 임묘월이라든가 또는 4월에 태어나면 왕한데 가을 겨울에는 정화가 약할 수밖에 없어서 가을 겨울이라도 간목 하나만 뿌리 있는 간목 하나만 있어도 정화는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다고 하면 지지로 4화라든가 5화 등이 있어서 정화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기가 있어서 정화가 어느 정도 생왕해진 연후에는 임수 같은 것이 있으면 정화를 수보 양광 하기 때문에 좋을 것이나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개수를 보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뭐 간목 있으면 개수가 있어도 뭐 수생목 목생화해서 살인상생이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간목이 없는 상태에서 개수가 있다. 이거는 대략 난감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먼저 볼까요? 갑진년 임신월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신중에 있는 이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정관격에 일간은 약하고 재관이 왕한 그런 경우 만약 재관이 왕하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살패왕으로. 선생님 정관인데 왜 제살이라고 할까요? 일간이 약하면 정관도 칠살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살패왕으로 논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 연간의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임수하고 일간 정화하고 뭐가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첩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서로 붙어 있으면은 임수하고 정화는 서로 합을 하려고 합니다. 정임 합을 하려고 하죠. 합목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정화는 임수의 마음을 주고 임수는 정화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임수가 간목을 생각하지 않고 정하고 탐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신돼서 탐합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뭐 합학과 합격 같은 것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서로 탐합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지에 미토가 있어서 정미일주가 되고, 연지에 진토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진토가 있는데, 간목이 미에 통근할 수 있고 진에 통근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는 간목의 생을 받는 것 말고는 지지에 뿌리 둘 때가 거의 없는데, 미중 정화가 있긴 하지만 이건 토가 더 왕한 것이지, 정화가 미에 통근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그러한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에서 3주까지만 볼 때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신약하면 모두 뭘 감당할 수 없다. 금도 감당할 수 없고, 관성도 감당할 수 없고, 식재도 감당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뭐가 있습니까? 경자시가 있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주는 것 하고, 정화 미에 통분하는 것, 이렇게 봐서 일간의 뿌리를 봤는데, 미에 통분하는 것은 그렇게 정화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월의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임수가 진에도 이렇게 통분할 수 있죠. 신진 준삼합도 형성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미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신자지는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사주가 매우 어떻게 된다? 한습해진다. 한습해지면 사주가 삼복생한이라는 말 있죠. 사주가 좀 추워질 수, 물론 신월에 또는 6월에 아무리 금수가 많다 하더라도 겨울처럼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름에라도 예를 들면 한 15일간, 한 달간 주장창 비만 오게 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에 군불을 지폈죠. 왜냐하면 눅눅해지고 한습해지, 차가워지죠. 한습해지면. 그래서 옛날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요즘 같으면 보일러 한 번씩 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아궁에다가 장작대거나 연탄불 지펴서 집안이 눅눅해지지 않도록 하죠. 그게 바로 삼복생안이라고 하는데, 경자시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역시나 일간에 뿌리들 곳이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금수가 너무 많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뭐가 있냐면 무신시 마찬가지겠죠. 무신시 같은 경우는 상관 경관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상관 경관 하게 되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좋게 볼 수가 없다. 상관 경관. 아무리 임수가 일간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관 경관 되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 상관경관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극설교집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 약한데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성은 나로 공격하는 것이다. 의지할 때라고는 인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뭐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자기 어떤 능력,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상관을 쓴다라고 하면 뭐예요? 움직일 때마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기유시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일간이 약한데, 역시나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라든가 식신이라든가 또는 재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니까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그래도 인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죠. 근데 나를 가운데 놓고 임수 두 개하고 일간 정화가 둘 다 합을 하려고 하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투합이라고 합니다. 투합이라고 하면 시기 질투하는 합이 많다는 얘기죠. 일간이 이렇게 두 관성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나 혼자 있는데 관이 두 개죠. 남자는 나 혼자 있는데 관이 두 개면 이 직장 어떤 걸로 갈지 모르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 남자 저 남자 헤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운이라도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인을 얻었기 때문에 능히 수목 금수운으로 가도 좀 감당할 수 있을 여력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인시가 아니라
묘시가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문제고 금수운으로 가도 문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시는 충미충이 돼서 안 좋다고 보지만은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목은 인성이긴 하지만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하기가 좀 어렵고, 역시나 개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을 극하려고도 합니다. 이걸 모두 관살혼잡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관살혼잡까지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간이 약함이거는 제살태왕으로 봐야 돼요. 제살태왕으로, 진정한 제살태왕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화이니까 조금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화가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역시나 일간 정화가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다는 점, 의지할 때라고는 양옆에 있는 인성 2개밖에 의지가, 근데 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능력은 매우 부족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죠. 병오시 되면 오미합화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돼서 안 좋다라고 하지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탈광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병오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단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갑술대운에 진술충이 되는 것은 좋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갑술대운 같은 경우에는 운이 아니라 새운이, 연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lun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때는 19부터 28때까지는 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거의 뭐 이제 대학 시험 19이니까 대입 시험 보고 군대 갔다 와서 남자니까, 그다음에 다들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럴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조금 방황을 할 수도 있다. 단 그래도 일간 자체가 튼튼하다 보니 방황을 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일요일이라 이날은 뭐 굳이 택이라서 아이를 낳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